자, 네. 이 중국이 아까 보신 이 구단선까지 포함하는 이 보라색 빗금 지역을 먹으려면 제가 그때 조병설전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한반도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 동아시아 쪽에서 큰 일을 하려면 중국이 큰 일을 하거나 중국을 도모하는 큰 일이 있거나 하면은 반드시 한반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약 2000여 년 전에 이제 한사군이 뭐 한반도 안에 설치됐던 혹은 만주에 설치됐던 그 뭐냐면은 이 한반도와 그 초원 유목 군사력이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쐐기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당이 1300년 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신라랑도 싸웠던 이유도 그때 이제 고구려 멸망은 고구려가 투르크랑 손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돌궐. 그거가 아마 결정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신라가 또 어떻게 또 이상하게 손잡을까봐 신라도 또 굴복시키려고 이제 먹으려고 하다 실패했죠. 1000년 전에 거라는 회하 이남에 진령산맥 이남에 그 송이죠. 송을 먹기 위해서 먼저 고려를 손을 보려고 하다가 재미를 못 봤죠. 그걸로 갔죠. 그때 강감창 장군한테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한 800년 전에 이제 몽골은 마찬가지죠. 송과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려를 손을 봐야겠거든요. 그래서 무려 28년 동안 고려를 유린했지만 결국 항복을 못 받아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고려가 상당한 대접을 받고 머리를 숙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400년 전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도모하려고 할 때 말하자면 이 후지안 그 다음에 저장 그러니까 복건 절강 뭐 광동 이쪽은 너무 쉬워요. 거기는 언제든지 손을 볼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 조선을 먼저 장악을 하는 것이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손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려 9번이나 이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홍타이지죠. 예. 청이 400년 전에 이제 원래 이제 여름이나 뭐 봄에 들어오면은 얼음이 녹았을 때 들어오면 몽골처럼 이제 개고생하니까 한겨울에 얼음 꽝꽝 얼었을 때 뭐 전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제 항복을 받고 또 전격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발목 꼈다가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이 아시아를 먹어치우겠다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공들여서 먹은 데가 이제 한반도죠. 타이완은 한반도보다 먼저 먹긴 했는데 타이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반도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만주로 뻗기도 하고 뭐 일부 시베리아도 갈 수 있고 또 중국 본토도 갈 수 있고 하는 그 요충지니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45년도 그 2월인가 1월인가 그 얄타에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듯이 처칠, 루스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태평양에서 섬 하나 점령할 때마다 미군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오키나와 점령했을 때는 뭐 10,000단위 이상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일제와 이제 막 결판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다 손 털고 포기하고, 이 중국에 있는 일제 관동군이 100만이 넘는데 그걸 이제 소련 보고 감당하라 그러고 그 대가로 한반도 전체를 내주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얄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원폭 개발에 성공을 해서 원폭을 2방을 떨어뜨리죠. 그러고 나니까 한반도를 다 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얄타를 뒤집어서 38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원폭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제적 군사지정학으로만 따지면.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모택동이죠. 모택동이 1950년 겨울에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흔연히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게 이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즉, 한반도가 다 자유화가 되고 나면, 중국이 굉장히 옆구리가 허전하고 시리다 이거죠. 네. 위험해진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한반도의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도모를 만약에 중국이 한다, 예, 이런 도모를 한다라 그런다면 한반도를 미리 정리해 놔야 돼요. 미리 정리해 놔야 돼요. 얘들은 예, 미리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 바로 아래를 도모한다. 바로 뭐 위에서 쥐어 터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전쟁 번지면은. 저희 위가 중국의 이제 샹하이에서부터 베이징, 다일랜까지가 중국의 핵심이잖아요. 밑은 그냥 경제 뭐라 그럴까? 어차피 저렇게 되면 이제 서방이랑 척지는 건데 서방과 연결된 경제 허브고 저장에서부터 광동 이쪽에 이르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파워의 센터는 샹하이 이북서부터 해서 다일랜까지죠. 저기가 작살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딱 한반도랑 마주보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를 미리 장악을 해놓지 않으면 밑을 도모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를 장악하지 않고 밑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건 IQ가 2자리다. 예. 그리고 이제 대만 침공 얘기할 때 대만 침공이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 뭐 한 80km 되는 그 해협을 건너가야 되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만 한반도를 장악하지 않고 장악해 놓고 있지 않고 대만을 침공한다. 그런 건 IQ 뭐 2자리도 못 한다. 1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참 한반도에서 하는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얘들이 꿈을 갖고 있죠.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6단계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대만도 이거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요. 총을 안 쏘고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대만도 총을 안 쏘고 장악하려고 그랬고요. 대만에 대한 공작을 뭐 말하자면은 몇 년 동안 한 거야? 한 20년 동안 꽤 핵심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근무한 데가 푸지안하고 저장이잖아요. 전부 대만과 바로 마주보는 데거든요. 특히 푸지안에서 오래 근무했죠. 복건에서. 그래서 시진핑이 그건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만 쪽 공작 책임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발탁되고 막 그랬어요. 네, 인맥들이. 네. 그래서 시진핑 주변에서 초고속 승진을 요번에 3기 때 한 사람들 리스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다 대만 공작이랑 관계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막 위로 튀어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진핑이 그 전에 푸지안에서 근무할 때부터 대만 공작에 깊게 관계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만도 한반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총 안 쏘고 먹는 방식이에요. 털 안 뽑고 먹기. 이게 이제 1, 2, 3, 4, 5, 6단계인데요. 1단계는 이제 스톡홀름 패닉이죠. 뭐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과 내가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 인질범과 내가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면 내가 안전해진다라고 내 무의식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이제 패닉에 빠지면 그런 황당한 짓을 하게 되죠.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협박을 하면 예, 이렇게 된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먹혀들었죠. 예, DJ 때 먹혀들었고 노무현 때 먹혀들었고 심지어는 이명박 때도 먹혀들었죠. 그렇게 그러다가 이명박 때 꿈틀꿈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엎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거 가지고 이제 겁을 안 먹죠. 두 번째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종중 친중을 양성을 해서 이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제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가 이제 반미적이 되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되고요.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앙일보 많이 얘기했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같이 짝짝꿍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영구집권 연속자해입니다.
이제 그렇게 판을 딱 깔아놓고 이제 문재인 다음에 뭐 이재명 다음에 김재인 다음에 박재명 다음에 뭐 최재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좌빨이 영구집권하죠. 이거를 두고 이해찬이 앞으로 진보가 50년 집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당선된 후에. 이게 좌빨 영구집권이죠. 그 집권하면서 뭐 하냐? 원자력 망쳐가지고 원자력 기술 다 중국으로 보내고 방산 그 비밀 노하우 다 중국으로 흘러나가게 만들고 반도체 삼성전자 그 지배구조 흔들어가지고 중국 쪽 자본이 먹게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이재용 겁줘야 되니까 이재용 회장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배터리 핵심 기술 다 중국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북한 통해서 끌어가지고 그 화석연료 에너지 독립성 깨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전력망 연결해서 전력망에서의 파워그리드에서의 독립성 깨고요. 뭐 이게 연속자해예요. 연속자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르익으면 봐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이제 오겠죠. 예, 우리 갑자기 뭐 가스가 다 차단된다, 전기가 차단된다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미군 나가세요. 예, 미군 철수, 동맹 파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 5단계는 뭐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이 되면 북한의 사교 김간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저 북한 김간해는 저기 분단 구조에 기반한 데거든요. 근데 남쪽이 이미 노골노골하게 중국 반식민주화 됐는데 이미 분단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 영향권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미 분단 상태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분단 상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영생교를 뭐 그 꼴을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식 개혁개방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절대 꼬붕을 세우는 게 더 나긋나긋하고 더 편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은 남북을 다 양손에 정확하게 들고 있는 거니까,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예요. 네, 본토화가 마땅합니다. 네, 이제부터 네, 중국 문화 많이 쓰시고 중국식 발음도 많이 쓰시고 이제 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짜장면부터 한 그릇 드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얘들은 그걸 중국화라고 안 하고 본토화라 그럴 겁니다. Mainlandization. 홍콩에 쓰는 용어죠. 저는 그것이 신모 원리였다고 봐요. 6단계 한반도 장악 음모였다, 이것이. 예. 참 야무진 꿈이죠. 네, 야무진 꿈입니다. 그런데 꿈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는 한국 붉은 악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붉은 것들에 대해서는 꿈은 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꿈이 깨어지겠군요. 자, 쪽박을 찬 거예요. 대만에서도 이렇게 하다 쪽박 찼죠. 네, 일단 스톡홀름 패닉. 아니 패닉에 빠져야지 사람들이. 그런데 열받아 버렸잖아요. 해보자 임마. 우리 독침이야. 그래 우리 핵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또 재수 좋으면 중간에 요격해서 격추시킬 수도 있어. 그 대신에 너희는 일단 미사일 한 3,000방 맞아봐. 현무 미사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2단계는 뭐냐. 종중 친중 양성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이제 반중이 강화됐죠. 전 국민의 뭐 80% 이상이 반중인데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예. 거기다가 무슨 중국은 뜨는 애, 미국은 지는 애가 아니라 중국은 계속 이제 박살난 해고, 미국은 점점 뜨는 해고 뭐 이렇게 가고 있죠. 네. 3단계는 뭐냐. 영구 집권 연속 자해인데 영구 집권이 아니라 뭐 윤석열 정부 집권이 됐고요. 연속 자해하던 거 지금 아마 점점 더 이제 앞으로 그 사법 처리 다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거. 예, 그 실패한 거죠. 4단계 미군 철수 동맹 파기인데 뭐 그러긴커녕 동맹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실패한 거고요. 5단계 북한 정리인데, 이거가 뭐,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니죠. 북한 김일성 영생교 지배 집단이, 사제 집단인데, 예, 사교니까 사제 집단이죠. 종교니까. 예, 그 사제 집단의 수장이 폼페오 전 장관 만나가지고, 저희가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분단 구조가 필요해요. 그거 없어지면요, 중국이 저희 대패질할 거예요. 결국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 보고 들어라라고 한 거죠, 폼페오 통해서. 네.
6단계는 이제 중국화죠. 예,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 본토화가 마땅. 아니 위에 다섯 개가 다 깨졌는데 여섯 번째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장악 6단계 음모가 철저히 파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커스를 한국에 집중했더라면 성공했을 수도 있었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한 49%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보셨다시피 지금 이거를 먹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럼 이거를 먹으려면 일단 한반도를 다 장악하고 서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이자들이 한 짓거리를 보세요. 이거 무슨 뭐 조증 환자지? 이거 뭐 과대망상 조증 환자 아니에요? 1조 7천억 달러 썼어요, 얘들. 이거 1대1로 해. 전 세계를 다 뺑뺑 돌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는 이걸 1조 7천억 달러짜리 천지사방 새똥잔치죠. 새똥 찍찍 깔기듯이 별짓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사고방식이 좀 그러니까 일관돼 있질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1대1로로 벌려나가면 중국 노동자 들여보내야 되고 중국 자재 써야 되고 중국 회사가 해야 돼요.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 부실 다리로 무너지고 무슨 부실 댐으로 엘살바도르 같은데 난리 났고 그렇잖아요. 얘들이 이제 이러니까 이제 1조 7천억 좀 정부 돈이 쓰여지면 거기에 관련된 애들이 최소한 20%는 빼먹겠죠. 그러니까 3,400억 달러는 중간에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현지에 또 한 5%는 줬겠죠. 예, 뭐 그거 이상도 줬을 거예요. 그거 이상도 빼먹거나 준 게. 그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미에 수령님, 지도자님, 영수님, 주석님, 예, 서기장님, 당 총서기님 하십시오 해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집중해 버리면 돈 빼먹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인드가 과대망상적인 조증 상태, 망상과 조증의 그 마인드가 망가져 있는 데다가 이해관계 가진 놈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부채질한 거라고 저게. 그래가지고 1조 7천억 달러짜리 천지사방 새똥잔치를 시진핑이 쳐벌린 거예요. 저게 시진핑 집권 1기 때부터 했잖아요. 2013년. 저런 짓 하는 놈들이니까 당연히 당장 돈 안 되는 한반도나 당장 돈 안 되는 서해에 집중을 안 한 거죠. 저희로서는 천만다행이죠. 그거 집중했으면 저희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 에너지를 전부 특히 한반도, 대만 이런 데 남한과 대만에 대한 공작 쪽으로 썼으면은 돈이 아니라 에너지를 우선순위를 그랬으면 저희 아마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얘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포커스를 집중을 못하나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희한한 합성 괴물입니다. 이거. 예, 합성 괴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떠드는 말로 떠드는 세계관 따로 놀아. 그 다음에 자기 비즈니스는 국가 약탈 비즈니스에 그것도 따로 놀아. 지배계급의 실체는 또 따로 놀아. 인민해방군은 또 이중성이 있네. 그냥 군이 그냥 단순한 군이 아니에요. 그게 충돌 부조화죠. 지금 중국의 문제는요. 저 중국의 지배계급이 자기 내부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이 정신머리와 자기의 발과 자기의 팔과 자기 몸통이 다 각기 노는 놈들이야. 이게 희한한 합성괴물이라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일단 말로 떠드는 세계관은 뭐냐? 80년 묵은 거 떠듭니다. 거의 80년 묵은 거.